오늘의 이야기는 서머신 몸의 단편 소설 앙티브의 뚱뚱한 새 여자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사랑보다 더 절실한 목표를 위해 뭉친 여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아트리스 리치맨 부인, 픽슨 양, 그리고 서트클리프 부인이죠. 남부럽지 않은 재산과 여유를 가진 이들이 럭셔리한 휴양지 앙티브에서 매일같이 벌이는 치열한 사투. 그 주제는 바로 식탐과 살, 그리고 브리지 게임이었죠. 특히 에로라는 날렵한 이름을 가진 서트클리프 부인을 주목해보세요. 이름과 달리 거대해진 몸집을 가졌지만 그녀는 거울을 보며 여전히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있는 두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더 뚱뚱하거든요. 그들 사이에 서 있으면 적어도 자기는 날씬한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친구들은 그녀에게 살 좀 빼라며 돈 많은 노신사와의 재혼을 권하지만 에로의 속마음은 전혀 딴판입니다. 그녀가 매일 밤 꿈꾸는 건 30살도 안 된 눈부신 이탈리아 귀족 청년과의 뜨거운 로맨스였죠. 먹고 싶은 건 다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베아트리스는 매번 주치의와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낙도 없이 무슨 재미로 살라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묻는 그녀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발그레한 뺨을 가진 유쾌한 과부였죠. 반면 프랭크라 불리길 원했던 픽슨 양은 남자보다 더 호탕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섞어 농담하고 거친 트위드 옷에 시가를 피우는 그녀의 괄괄한 성격은 세 사람을 묶어주는 든든한 접착제였습니다. 이들은 함께 테니스장을 쿵쾅거리며 뛰어다니고 때로는 채소, 행군, 맹물 같은 수프만 먹으며 처절한 다이어트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체중계 위에서 절망할지언정 그들의 수다는 멈추지 않았죠. 그런 세 사람이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은 바로 브리지 게임 시간이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에로는 게임판 위에선 누구보다 냉혹한 승부사로 변했고 베아트리스는 믿음직했으며 프랭크는 이론과 과감함으로 무장했습니다. 카드를 한 장 낼 때마다 15가지 이유를 대며 설전을 벌이는 이들에게 브리지 게임은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맛없는 채소 스프, 꼬박 하루를 먹어도 체중계 눈금은 단 1g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여자에게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죠. 바로 자신들의 수준에 딱 맞는 네 번째 브리지 파트너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이 완벽한 휴가를 위해 프랭크는 묘안을 냈습니다. 칼즈베드를 떠나 앙티브의 집을 빌려 전용 요리사를 두고 수영과 절식으로 치료 효과를 이어가자는 계획이었죠. 베아트리스는 식담의 유혹을 피할 수 있어 찬성했고 에로는 살이 빠진 가장 예쁜 모습으로 젊은 외국인들과 로맨스를 꿈꾸며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계획은 순조로웠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달걀과 토마토만 먹으며 견뎠고 매일 아침 반짝이는 눈으로 체중계의 킬로그램을 파운드로 환산하며 기뻐했죠. 하지만 여전히 브리지 게임의 네 번째 자리는 골칫거리였습니다. 실력이 형편없거나 너무 느리거나 혹은 사기꾼 같은 사람들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설탕도 우유도 없는 밍밍한 차를 마시던 중 프랭크가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사촌과 사별하고 마음을 추스르러 내려온다는 리나 핀치. 나이도 적당하고 무엇보다 브리지 실력이 아주 뛰어나다는 말에 새 여자는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듯 기쁘게 그녀를 초대하기로 결정합니다. 사흘 뒤
프랭크의 사촌인 리나 핀치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탓인지 리나는 몰라보게 수척했습니다. 프랭크는 그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동정이었는지 아니면 그 가녀린 몸매에 대한 지독한 질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본격적인 사건은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여자가 살찔까봐 레몬 주스만 먹을 때 리나는 천연덕스럽게 드라이 마티니를 주문했습니다. 에로와 베아트리스의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별장으로 돌아와 마주한 점심 식탁. 냅킨 위엔 무지방 비스킷 2조각만이 쓸쓸히 놓여 있었죠. 그때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날벼락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빵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버터도요. 빵과 버터라니. 새 여자가 10년 전부터 목숨 걸고 끊었던 금기의 음식이었습니다. 집사가 가져온 바삭한 프렌치빵에 리나가 두툼하게 버터를 바르는 순간 식탁 위에는 어색하고도 처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자미 요리가 나오기도 전에 새 여자의 견고했던 다이어트 왕국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리나의 먹방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새 여자가 지방을 제거한 퍽퍽한 고기와 데친 시금치를 씹고 있을 때 리나는 보란듯이 설탕을 들이붓고 커피엔 각설탕을 3조각이나 넣었죠. 베아트리스는 그 설탕을 열망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다 프랭크의 엄한 꼬지람에 한숨을 내쉬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브리지 게임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반전되었습니다. 직감에 따라 게임한다는 리나의 말에 새 여자는 호방기를 꼈지만 웬걸요. 리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고단수 승부사였습니다. 게임이 완벽하게 흘러가자 새 여자의 경계심도 눈 녹듯 사라졌고 프랭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리나가 해맑은 눈으로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주안 시내에서 아주 신선한 크림을 발견해서 매일 배달시켰어. 나 혼자 다 먹을게. 게다가 결정타까지 날립니다. 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거든. 그 말에 식탁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흐릅니다. 그날 밤 프랭크의 방에 모인 세 여자는 마침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도끼를 뿜어내는 에로와 울상인 베아트리스, 그리고 풀이 죽은 프랭크. 그 여자가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먹어 치우는 걸 보고 있으려니 정말 고역이야. 하소연과 함께 완벽했던 휴양지의 우정은 리나라는 식욕의 불청객으로 인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독설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별한 지 2달 만에 저렇게 개걸스럽게 먹다니. 라며 베아트리스가 비난하자 에로는 프랭크에게 왜 당신 친척은 우리와 같은 걸 먹지 않느냐며 쏘아붙였습니다. 세 여자는 눈물 젖은 브랜디를 마시며 정신력으로 남은 14일을 버티자고 눈물겹게 다짐했죠. 하지만 본능은 정신보다 강력했습니다. 세 여자가 달걀한 알로 버티는 동안 리나는 버터가 흐르는 마카로니와 육즙 가득한 포아그라 파이를 해치웠습니다. 요리사는 신이 나서 더 기름진 요리를 내왔고 리나는 의사 처방이라며 맥기 샴페인까지 곁들였습니다. 우아했던 브리지 게임은 이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굶주림의 날이 선 그녀들은 서로의 실수를 비수처럼 꽂으며 비난했고
급기야 판돈까지 싹쓸이하는 리나를 보며 세상에 불공평함의 치를 떨었습니다. 오정은 조각냈습니다. 그녀들은 몰래 리나를 찾아가 서로를 멍청이 혹은 경솔한 여자라며 헐뜯기 시작했죠. 지적인 대화를 원한다던 프랭크, 베니스로 떠나겠다는 애로, 눈물 짓는 베아트리스, 앙티브의 찬란한 태양 아래 세 여자의 아름다웠던 연대는 고소한 크림 냄새와 샴페인의 거품 속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리나가 머문 14일이 끝날 무렵 세 여자의 우정은 이미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리나가 떠나는 기차역에서 프랭크는 품위 있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만 기차가 멀어지자마자 땅이 꺼져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다시 평화로운 다이어트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별장으로 돌아오던 프랭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화로운 테라스에 베아트리스가 홀로 앉아 무언가를 개걸스럽게 먹고 있었거든요. 따뜻한 크로와상에 버터를 바르고 딸기잼을 얹고 그 위에 크림까지 듬뿍 뿌려서 말이죠. 프랭크가 천둥처럼 고함을 쳤습니다. 알게 뭐야? 지옥에나 가라고. 14일 동안 돼지 같은 여자가 먹는 걸 지켜봤는데 인간이 어떻게 더 참아? 그 순간 강철 같던 프랭크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비참한 손짓으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나도 같은 걸로 주세요. 크림도 듬뿍요. 프랭크마저 이성을 잃고 크로아상을 입안으로 우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날씬해 보이려고 숨까지 참아가며 우아하게 걸어 들어오던 에로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로맨틱한 이탈리아 왕자에게 눈동자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듣고 젊은 여자가 된 기분에 젖어있던 그녀였죠.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두 친구의 처절한 식탐의 향연을 목격한 에로의 눈에는 경악이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을 비난하며 나타난 에로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왕자와의 데이트도 잊은 채 외쳤죠. 나도 똑같은 걸로 줘요. 세 여자는 이제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엄숙하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푸아그라 파이에 크림을 얹고 25년 동안 참아온 감자튀김을 손으로 집어 삼켰습니다. 마티니, 더블로 3잔. 독한 술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보름간 쌓였던 서로에 대한 증오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리나라는 여자, 브리짓 게임 하나는 정말 추잡하게 했지. 프랭크의 말에 모두가 맞장구치며 비로소 진실한 우정을 회복했습니다. 굶주림이 핥히고 간 자리를 포만감을 채우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베아트리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저기, 혹시 초콜릿 크림 케이크도 있을까요? 결국 그녀들을 다시 웃게 만든 건 고결한 절제심이 아니라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남에게 보여지는 나를 위해 스스로를 너무 좁은 상자 속에 가두고 사는 건 아닐까요? 세 여자가 마티니 잔을 부딪히며 비로소 진정한 우정을 회복한 것처럼 때로는 완벽함을 내려놓을 때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숨 막히게 하는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 지금 당장 초콜릿 케이크 한 조각이 필요한 분들께 이 소설이 작은 해방감이 되었길 바랍니다.